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어쩌면 미래에 살게 될지도 모르는 곳, 바로 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화성을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테라포밍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테라포밍은 다른 행성을 개척해서 지구와 비슷한 환경으로 만들어 인간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대기, 온도, 지표, 생태계 등을 변화시키는 대규모 과학적 작업을 포함합니다. 행성에서 인류가 살 수 있는 공간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의 과학기술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행성을 중심으로 찾다 보니 화성을 테라포밍하기 위한 의견이 지배적이며 또한 과학적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화성을 테라포밍하려는 이유를 찾아보면 지구보다 태양에 가까운 금성의 경우 기온이 500도 정도로 뜨거워 인간이 살기 적합하지 않고 탐사선을 보내 행성의 상태를 파악하기도 쉽지 않아 테라포밍하기 쉽지 않습니다. 물의 존재가 확인된 토성의 위성 타이탄과 목성의 위성 유로파의 경우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현재의 기술력으로 접근하기에는 화성이 이들보다 테라포밍하기에 적합한 후보지라 과학자들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지구와 같은 환경을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산소, 물, 적정한 온도가 필요하며 이것들을 유지해주고 우주로부터 유입되는 태양풍으로 인한 방사선 등을 막아줄 대기도 갖추고 있어야 하지만 테라포밍하기 위한 가장 좋은 후보 행성인 화성도 이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테라포밍 행성 후보지 중에서 테라포밍 난이도가 가장 낮을 뿐 화성 테라포밍의 성공 여부 또한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테라포밍하기 위한 필수 요소도 갖추고 있지 않은데 왜 과학자들은 화성을 테라포밍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과학자들은 지구를 대체하여 인간이 살 수 있는 행성을 계속해서 찾고 있었습니다. 지구 주변에 지구와 유사할 것이라고 본 행성들이 몇 개 있었으나 최근까지도 과학자들이 가장 적합하다고 선정한 행성은 화성이었습니다. 화성은 지구와 몇 가지 중요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성의 하루는 약 24시간 37분으로 지구의 하루와 비슷하고 화성의 축이 기울어져 있어 계절이 존재합니다. 또한 화성에는 극지방의 얼음이 존재하며 화성의 지하에는 물이 흐른다는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이며 지구로부터 56만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 있어 왕복으로 520일 정도 걸리는 곳이어서 다른 테라포밍 후보 행성들보다 이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리상 화성과 비교되는 금성은 기후 환경이 화성보다 훨씬 열악하여 현재 기술력으로는 탐사선조차 접근하기 어려워 화성을 테라포밍하기에 더 적합한 후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성을 테라포밍하는 데에는 많은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지구보다 약한 대기 상태입니다. 화성의 지름은 지구의 절반 정도이며 질량은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질량이 작게 되면 행성의 중력도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성의 중력은 지구 중력의 38% 정도입니다. 화성의 중력이 약한 만큼 화성은 대기를 잡는 힘도 약합니다. 지구의 약 1%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맨몸으로 숨을 쉴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낮은 기압에서는 끓는 점이 낮아지게 되는데 화성의 기압 정도면 끓는 점이 사람의 체온과 유사하여 인체의 70%가 수분으로 구성된 인간이 화성에 맨몸으로 서 있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화성의 대기를 이루는 성분을 보면 약 96%가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고 약간의 산소와 1% 정도의 질소와 아르곤 약간의 일산화탄소 등으로 구성되어 인간이 호흡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에 맨몸 상태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물입니다. 과거 화성에는 물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따뜻하면서 충분한 습도를 갖추고 있어 생명체들이 활동하는 생태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추측됩니다. 최근의 연구와 탐사 활동으로 밝혀낸 현재의 화성은 사막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고 지표면에 물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대기압이 낮아 지표면에 물이 있다고 해도 낮은 기압과 중력의 문제로 금방 증발될 것입니다. 다만 화성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 오면서 극지방의 얼음 분포, 지표면 아래로 물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화성의 기온입니다.
화성의 평균 온도는 영하 60도입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140도나 됩니다. 과거에는 생태계를 구성했다는 화성의 기온이 이렇게 된 이유로 화성의 약한 대기 밀도를 들고 있습니다. 낮에는 6도까지 온도가 올라가기는 하지만 약한 대기 밀도로 열을 잡고 있지 못하고 밤이 오면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지게 됩니다. 낮은 기온과 부족한 물은 농작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없기에 화성 정착을 위해선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자기장입니다. 지구는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어 태양으로부터 날아오는 태양풍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를 강하게 형성하여 물이 증발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중요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만약 지구에 자기장이 없었다면 지구에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화성에는 이러한 자기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화성에 맨몸으로 서 있다면 태양으로부터 날아오는 태양풍과 같이 날아오는 우주 방사선을 그대로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화성이 자기장을 갖지 못하게 된 근거로 과학자들은 화성 내부의 지질 활동이 멈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성은 지구보다 덩치가 작은 행성이다 보니 질량이 작고 질량이 작은 만큼 중력도 지구보다 약하기 때문에 내부의 열도 지구보다 훨씬 낮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지구의 내핵과 외핵은 금속 성분으로 이루어졌지만 내핵은 고체, 외핵은 액체의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지구의 자전으로 이 금속 성분이 지구의 자전력으로 마찰을 일으키고 그 힘으로 거대한 자기장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극지방에서 볼 수 있다는 오로라 현상이 지구의 자기장과 태양으로부터 날아오는 태양풍과 우주방사의 싸움으로 만들어진 자연현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화성은 지표면 내부의 핵이 식어 지구와 같은 지질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에 자기장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 이유로 과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화성의 약한 중력으로 화성 내부의 온도가 식어 지질 활동을 멈추게 되었고 자기장을 만들 수 없게 된 화성은 대기도 약해져 태양풍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태양풍은 화성을 구성하는 모든 분자를 분해시키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화성 지표면의 물 분자 H2O를 수소와 산소로 분해시켰고 이들 중 산소의 일부가 화성의 암석에 포함된 금속 성분과 결합해 산화시켰다고 합니다. 그 결과 지금의 화성을 관측하면 붉은색으로 보이는 이유라고 과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이러한 화성 테라포밍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화성을 테라포밍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화성을 테라포밍하기에는 막대한 시간과 돈이 들어가기에 그럴 바에는 지구를 고쳐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험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인류의 미래를 위해 과학 분야에서도 도전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화성을 테라포밍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현재까지 알려진 과학자들의 화성 테라포밍 계획을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대기 두껍게 만들기, 대기의 밀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대기 두껍게 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암모니아, 탄화수소, 불소, 수소 등으로 구성된 화합물을 화성에 투입하여 온실 효과를 만드는 방법, 화성에 인공자기장을 설치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사는 인공자기장 설치로 태양풍을 막아 대기를 두껍게 하면 화성의 온도를 4도까지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나사의 연구로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는 600조의 비용과 9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화성 탐사의 진심인 사업가 일론 머스크는 이러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려면 화성의 극지방에 핵폭탄을 투하하여 이산화탄소 얼음을 녹여 화성의 기온을 높이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화성의 산소 만들기입니다. 최근 나사에서 화성의 공기로 산소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화성 대기의 이산화탄소에서 산소를 생산하는 장치, 몫이는 2021년 4월부터 최근까지 16회 산소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몫이는 120g의 산소를 생산했다고 하는데 이는 강아지 한 마리가 10시간 정도 호흡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하며 이렇게 생산된 산소는 향후 화성에서 활동하는 우주인과 우주선의 추진체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물을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화성의 극지방에 있는 얼음을 녹여 확보하는 법, 지하에 흐르는 물을 확보하는 법, 화성의 기온을 높인 뒤 인공 강우를 내리게 하는 법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물을 확보하려면 8840조의 비용과 12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여러 우주기관과 민간 기업들이 화성 테라포밍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오늘날 대표적인 기관을 말해보면 미국의 나사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를 들 수 있습니다. 나사에서는 화성 테라포밍을 계획함에 있어서 기간은 약 480년, 약 4,600조의 비용이 투입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경영자로 알려진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도 인간을 화성으로 이주시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최근에는 화성까지 여러 번 왕복할 수 있는 로켓의 테스트를 시도하고 있으며 최근 발사한 로켓 실험도 성공적으로 끝마쳤습니다. 곧 인간이 달에 가본 것처럼 화성에도 가는 것을 목격할 날이 올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이어 중국도 이런 우주 개척의 후발주자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자료에선 달 뒷표면에 암석을 채취하고 왔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화성을 테라포밍하여 인간이 거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매우 도전적이고 복잡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도전입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하여 지구 밖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길 바랍니다. 그럼 폰 끄고 잘 자요.